안녕하세요. 사진의 이해를 강의하고 있는 현혜연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사진의 성격과 또 사진이 언어로서 의미를 만드는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러한 것을 사진을 통해서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4주간의 강의에는 그런 사진의 기본적인 언어를 넘어서서 우리와 동시대에 사는 사진 작가들이 우리의 시대와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4가지의 화두로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 배울 내용을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죠. 지난 시간은 다양한 예술 사진을 분석하며 현대 사회 배경과 문화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회 이해 5강에서는 현대 예술 사진에 나타나는 신체를 통해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 특히 섹슈얼리티와 정체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신체 자체를 사진으로 표현한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진이 세상에 나와서 예술이 되려고 노력을 하였고 수많은 저항에 부딪히면서도 그것이 예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진가들이 20세기 중반까지 꾸준히 노력해왔다는 것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형식의 사진 작품들이 탄생하였다는 것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살펴보는 사진은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동시대 작가들이 이 세상과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또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최근의 사진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컨템포러리 아트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 시대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또한 어떤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진은 문화입니다. 사진이 다루는 것은 하나의 대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혹은 현상 혹은 사건, 그런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다루는 것이지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신체에 관련된 우리의 몸, 특히 인간과 관련된 사진 작업을 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체 혹은 인간이라는 것이 작품의 주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서구 중심의 사회지만 우리 사회는요, 인간의 몸보다는 항상 정신이 더 우월하고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몸을 강조하거나 특히 인간의 정신이 아주 높은 정신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예술이 몸을 다루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에 그런 생각, 우리가 이것을 예술 사조에서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모더니즘적인 생각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생각했던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었는가를 성찰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인간에게는 정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체도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0년대 이후에 신체 혹은 인간의 문제가 또 일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몸 이 자체가 아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몇 작가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현대 예술에서 신체를 다루는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은 몇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한 가지는 성, 섹슈얼리티입니다. 또 젠더, 사회적인 성이라고 하죠. 여성성과 남성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젠더의 문제에서 고찰하기도 하고요. 또는 자신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신체를 통해서 자신이 기반하여 살고 있는 또 자신이 가치 있다고 믿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주장의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먼저 섹슈얼리티와 정체성이라는 문제에서 인간의 신체와 또 인간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작가를 살펴보실 텐데요. 그 첫 번째가 오형근이라는 작가입니다. 오형근의 아줌마라는 작품을 좀 보시겠는데요. 이 오형근이라는 작가는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죠. 여러분들이 보셨던 수많은 영화 포스터 중에서 멋지다라고 생각하셨던 것은 오형근 씨의 작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오형근 작가가 그 미국에 유학을 갔다 한국에 들어와서 발표했던 작품이 아줌마라는 작업인데요. 1990년대 중반에 발표되었던 작품입니다.
이 오형근이라는 작가가 90년대 중반에 아줌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선 사진을 통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사진을 좀 보셨나요?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하지만 사진을 보실 때는요, 하나하나 처음부터 분석해서 보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이 작가가 다루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또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신에게 느껴지는 솔직한 느낌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 이 사진은 어떠셨어요? 아줌마에 대해서 이 작가는 친절하게 바라보고 있나요? 불친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아줌마를 굉장히 아름답거나 아니면 아줌마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시선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느끼게 되는 이유는 이 사진 속에 있는 숱한 인물, 또한 흑백 사진, 그리고 검게 생긴 밑에 비네팅이라고 하는데요. 밑에 검게 생긴 그림자들, 또 아주 얼굴을 환하게 만드는 플래시빛,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진이 그리 호의적으로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요. 작품을 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근이라는 작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 중반에 이 아줌마라는 작업을 하는데, 이 사진 속에 혹시 저처럼 TV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이 사진 속의 인물들은요, 실제 아줌마는 길거리에서 만나는 그런 아줌마는 아닙니다. 바로 그 엑스트라 배우들이죠. 재연 배우라고도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을 재연하는 그런 재연 배우들이죠. 이 작가는 우리 시대가 이야기하는 아줌마성, 아줌마란 누구인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줌마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여기 들으시는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아줌마 하면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시나요? 아마도 아줌마 했을 때 그렇게 아주 좋은 느낌이 드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아줌마 하면 아줌마는 왠지 억세고 염치도 없을 것 같고 뻔뻔할 것 같고 그런 고정관념들을 많이 갖고 있죠. 특히 90년대 중반에는요, 그런 아줌마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이 사회 속에 많이 회자되곤 하였습니다. 특히 그때는 아줌마는 전철을 타서 아줌마가 뛰어가서 자리를 잡는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시기인데요. 그때의 이 오형근이 발표한 이 작품은요, 이 사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줌마에 대한 고정관념을 그대로 사진으로 나타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살이 찐 얼굴, 동그란 얼굴이요. 그 동그란 얼굴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정면에서 플래시를 치고 있죠. 정면에서 플래시빛을 치면요, 이게 우리 한국인의 얼굴은 앞면이 넓고 외국인, 서양인의 얼굴은 옆면이 넓죠. 그래서 한국인의 경우에는 앞에서 플래시를 치게 되면 얼굴이 더 넓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일부러 앞쪽에서 플래시를 쳐서 넓은 얼굴을 더욱 넓게 강조하고 있죠. 또한 거기에 그 아줌마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들을 찾고 있는데요. 빠글거리는 파마, 왠지 절대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빠글거리는 파마와 짙은 화장, 또 번들거리는 화장이 되고 있고요. 또 그 문신을 한 눈썹이라든가. 보세요. 흑백 사진이지만 여러분, 이 아줌마들의 립스틱 색깔은 무슨 색깔일 거라고 생각되세요? 빨강색이 당연히 연상되시죠? 그런 아줌마들의 고정관념에 들어있는 그런 아줌마들의 모습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요, 그것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혹은 이 사회가 고정관념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아줌마를 찾기 위해서 어쩌면 재현 배우를 써야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아줌마의 제목, 이 아줌마는요, 진주 목걸이를 한 아줌마죠. 다음 작품은요, 웃옷을 어깨에 맨 아줌마, 또 두 아줌마, 분홍빛 한복을 입은 아줌마, 가방을 든 아줌마, 뭐 등등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 제목에서도 우리가 이 작가의 입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어떤 아줌마들인가요? 이 작가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현혜연 혹은 누구누구 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요. 그냥 아줌마라고 얘기합니다. 분홍 한복을 입은 아줌마. 그냥 아줌마일 뿐이고 그것이 그 한 개인의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다 삭제하고 그 아줌마라고 하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이 사진 속의 아줌마들은 왠지 훨씬 더 중성화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찍혀져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아줌마들이 상당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영근 작가가 이 사진을 처음 발표했을 당시에 이 사진이 나올 때는 이미 아줌마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던 당시였기 때문에요. 이 사진전이 열렸을 때 상당한 그 사회적인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또 한 TV에서 우리 시대 마지막 천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대 마지막 천민 아줌마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기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작용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한 가지는 제일 먼저 아줌마들이 좀 분노했겠죠. 그래서 아줌마들이 우리들이 그렇게 된 데에는 그렇게 극성스럽고 힘이 센 아줌마가 된 데에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정말 모성으로서 먹고 살아야 되는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그러한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다는 반론도 제기되죠. 특히 여성학계에서는요. 아줌마와 관련된 논문도 발표가 되고요. 또 논문뿐만이 아니라 아줌마닷컴 혹은 줌마닷컴과 같은 그런 그 인터넷 사이트들도 나오고요. 여성신문사에서는 아줌마 신문을 특별 섹션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그 아줌마들이 모여서 하는 건강한 운동회라든가 상당히 많은 그 행사들이 열리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에서는요. 그렇게 한편에서 이런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항하는 아줌마들의 모임이 있었다면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런 아줌마가 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는 젊은 아줌마들도 있었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미시족입니다. 네, 이렇게 그 오형근 사진이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오형근의 사진이 세상에 나와서 전시를 통해 보여지니까 그거에 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이 하나의 담론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것을 극복하거나 혹은 뛰어넘거나 혹은 그것에 좋은 점이 있다면 더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 오영근 사진의 정말 장점은요. 그 오영근이라는 작가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잘 간파한다는 점이 이 작가의 장점일 것 같습니다. 1963년생인 오형근 작가는요, 현재는 소녀 연기라는 작업을 하고 있죠. 여고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포트레이트, 인물사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또 소녀 연기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 것 같이 오형근이라는 작가가 아줌마를 내놓으니까요. 그때 또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줌마 작가였는데요.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김옥선이라고 하는 아줌마 작가가 있었는데 그 아줌마 작가는 있는 그대로의 여성의 몸을 그 아줌마죠. 결혼해서 아줌마가 된 중년 여성의 몸을 그대로 누드인 채로 그대로 서서 당당하게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진들은 보는 사람마다 굉장히 위협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래 봐라 어쩔래 뭐 이런 그 도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줌마 얘기가 나오니까 90년대 후반이 되자 아저씨의 이야기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옵니다. 김진형 작가의 김이박 이야기인데요. 김이박 시리즈인데요. 먼저 이것도 사진을 좀 보실게요. 이 사진 속에 나오는 아저씨들의 느낌이 어떤지, 또한 이 아저씨들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지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보신 아저씨는 어떠셨나요? 우리가요, 남자 하면 남자, 대중매체 속의 남성의 모습은 어때야 했나요? 그간 아주 전통적인 생각 속에서는요, 남성이란 항상 당당하고 뭔가 책임을 져야 하고 또 능력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직도 수많은 미디어, TV나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남성의 모습은요, 그렇게 뭔가 성공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당당해야 되고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런 미디어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IMF 시기입니다. 다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IMF 시절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준 충격은 굉장했죠. 특히 수많은 남자들이 직장을 잃고 또한 갈 곳을 잃은 남자들이 극단적인 방법을 또 선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시기에 김진형 작가는 이렇게 김이박이라는 뭔가요? 김씨, 이씨, 박씨겠죠. 김씨, 이씨, 박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에 있는 아저씨들은요, 누구 하나 그렇게 능력 있어 보이는 아저씨는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들 뭔가 넋을 놓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불안이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불안이 느껴지셨나요? 이 작가가 이 사진을 만드는 방법은 조금 독특합니다. 다른 다큐멘터리나 다른 작가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현장에 가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찍어오는 것이 아니라요. 작가가 나름대로 영화의 시나리오 같은 그런 시놉시스라고 하죠. 줄거리를 짭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세탁소에 있는 주인 아저씨가 세탁소에서 너무 장사가 안 되고 살 길이 막막해져서 당장 뭘 해야 되나, 뭐라도 저질러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나름대로 작가가 그런 그 시나리오를 쓰고 그 시나리오에 맞는 인물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그런 동네나 이런 곳에 가서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이미지와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그 자리에서 캐스팅을 해요. 그래서 캐스팅을 하면 그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런 장면을 연출해서 찍으려고 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사진 속에 계신 분들은 정말 그냥 일상생활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연출해서 그 연기인처럼 이렇게 촬영을 했죠. 여기에 있는 그 시나리오들은요, 대부분 IMF라는 아주 우리가 개인이 어쩔 수 없는 개인의 노력으로 어떻게 넘어가기 힘든 그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늘 능력 있을 것을 요구받았던 그런 남자들,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요구받았던 그런 남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시나리오의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갈 곳을 잃고 정말 설 곳이 없어진 남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의 범죄나 이런 걸 저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 모습들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요 상당한 연출을 하였죠. 이 사진에 보시면 그 세탁소에 앉아 있는 아저씨가 그냥 단지 심심한 게 아니라 좀 불안하다는 느낌이 좀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거는요. 우리 즉 관람자를 향해 있는 아주 뾰족한 가위날일 것입니다. 가위날이 우리의 시선을 계속 찌르면서 왠지 찔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불안함을 조성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은 너무나 심란합니다. 비가 다 새고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이분은 이렇게 비가 새고 지붕이 다 새고 이렇게 심란한 상황에서 정말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게 되는 거죠. 자, 김진영의 작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능력 있고 당당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라는 그 생각이 우리의 아저씨들을, 우리 인간들을,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작가는요, 2명의 여성 작가입니다. 신디 셔먼과 이승희라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승희라는 한국의 작가가 신디 셔먼이라는 미국의 아주 큰 작가를 뛰어넘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작가의 작품은요, 앞의 작품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 신디 셔먼과 이승희의 작품은요, 특히 여성의 문제, 또한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습니다. 신디 셔먼의 무제 필름 스틸, 이 제목은요, 그냥 무제고요. 그리고 옆에 필름 스틸 해서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요. 필름 스틸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에서 촬영장에서 영화 옆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뭐 홍보용으로 쓴다던가 하는 그런 사진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작품을 좀 보시고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54년생인 신디 셔먼은요, 70년대에 들어서 미국의 이 사람은 사진을 전공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조형 예술을 하면서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이렇게 셀프 포트레이트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해서 자기 자신이 모델이 돼서 찍는 그런 사진을 찍습니다. 신디 셔먼의 이 사진은요, 지금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대체적으로 좀 어디서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드셨을까요? 사실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멀게 느껴지시긴 할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이 발표된 것이 77년입니다. 1977년에 발표가 됐고 이 작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50년대와 60년대 B급 영화요. A급 예술 영화가 아니라 대중적인 B급 영화와 혹은 대중매체 잡지들 이런 데 나오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저거 내가 봤던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같다. 뭐 혹은 어떤 여배우를 떠올리기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봤던 그 흑백 영화가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네. 이 무제라는 제목의 사진 스틸, 이 영화 스틸이죠. 이 사진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가가 본인이 모델이 되어서 어떤 B급 영화나 이런 데 나오는 여성의 모습을 보고 그런 여성의 모습을 그대로 분장도 하고 옷도 갖춰 입고 해서 이렇게 상황도 연출해서 찍는 연출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가의 모습을 쭉 보시니까 여성의 어떤 모습이 보이시나요? 신디 셔먼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우리 이 사회에서의 그 당시죠. 70년대의 여성이라는 것이 여성의 모습이나 여성에게 주어지는 가치나 기준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대체적으로 대중매체의 힘에 의해서 많이 전달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여성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종이컵을 든다. 아니, 컵을 들 때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제가 컵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컵을 들 때 어떻게 드나요? 좀 더 여성스러운 포즈는요. 뭐 손을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한다던가. 혹은 이 사진 속에 보세요. 여성은 책을 꺼낼 때도 어떻게 꺼내나요? 그냥 이렇게 턱 꺼내는 것이 아니라 발꿈치를 들고 허리를 피고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살짝 꺼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자태도요. 좀 더 섹시해 보이게 그렇게 앉아있죠. 사람을 부를 때도 다리를 이렇게 약간 꼬고 부른다든가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여성들은 이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섹시한 여성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신디 셔먼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점입니다. 예전에는 그 한 아이가 여자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여자아이가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하니? 뭐 여자아이가 왜 이렇게 뭐 시끄럽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또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실 텐데. 그렇게 여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사회적인 기준이나 아니면은 그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냐 하면 주로 이렇게 섹시한 여성에게 이런 성적인 섹시함을 요구할 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은 그러한 것을 어디서 습득해요? 대중매체, 영화나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습득해서 그 습득된 것을 보고 다시 자신을 관찰하고요. 내 모습이 정말 잘 되어 있는가? 정말 누가 봐도 예쁜가? 누가 봐도 섹시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몸을 바꾸는 이런 과정 속에 있다. 그래서 그 여성의 삶이라는 게 자기의 독자적인 그런 주체적인 삶일 수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죠. 이 부분은 존 버거라는 영국의 문예비평가도 함께 그 비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성에게는 내면에 두 개의 눈이 있어서 하나의 눈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고 또 하나의 눈은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이 돼서 다시 나를 관찰하는 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디 셔먼의 사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사실 이 사진이 70년대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도 지금까지도 굉장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 되면 뭐 하십니까? 다이어트 시작해야 되죠? 모든 매체와 모든 잡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여성들이요, 지금부터 다이어트를 하자.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안에 10kg를 빼십시오. 이런 그 모토들입니다. 다이어트를 정말 하기 싫어하는 저로서는 참 굉장히 듣기 거북한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여성의 이미지를 요즘은 남성도 마찬가지지요. 여성의 몸이 굉장히 마르고 그래서 다이어트라고 하지 않고 슬리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려야 하는 수준이고 그래서 건강을 해쳐야 하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미디어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고 있죠. 우리의 신체가 정말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뿐만이 아니라 여성성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디 셔먼이고요. 신디 셔먼의 작품이 이 70년대에는 굉장히 아주 선진적이고 급진적인 생각이었어요.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아주 진보적인 평론가 그룹이었던 옥토버 그룹이라고 그 옥토버지라는 평론지를 통해서 활동했던 작가들인데요. 그 비평가들이 이 신디 셔먼의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면서 함께 커가는 그런 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디 셔먼은 미국이 자랑하는 80년대에 미국이 가장 자랑하는 작가가 됐었죠. 재미있는 것은 이 신디 셔먼의 작품이요. 거기서 신디 셔먼이 굉장히 다양한 이후의 작품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첫 번째 작품이 강했기 때문에 그 다음 작품들에 대해서는 큰 호응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 신디 셔먼을 뛰어넘을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등장한 것이 바로 이승희입니다. 미국 이름은 니키 리고요. 이승희는 토종 한국 작가고요. 뉴욕에서 활동을 한 작가죠. 그 니키 리의 작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품 잘 보셨나요? 니키리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디 셔먼을 넘어서는, 그 신디 셔먼이 한계에 처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작가가 세계적인 작가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듣는 것은 아주 흐뭇한 일이죠. 자, 그러면 그 이승희의 사진을 한 장씩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셨겠지만 이승희의 사진은요, 각각이 프로젝트화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소재나 한 가지 주제로 쭉 찍은 것이 아니라요, 각각의 문화권마다 프로젝트화해서 그 문화권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 거죠. 맨 처음에 보신 것은 드래퀸이었습니다. 드래퀸 아시죠? 여장 남자죠. 예, 여장 남자들을 찍은 건데요. 니키리는 이렇게 드래퀸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본인도 드래퀸인 것처럼 분장을 하고 마치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대개 한 프로젝트당 2주 정도를 넘기지 않고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마치 정말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자동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냥 찍고요. 물론 다른 사람이 찍어주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한 스냅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신 거는 히스패닉이죠. 히스패닉은 미국 내에 있는 멕시코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히스패닉 하면은 그 특징이 뭔가요? 약간 좀 살집이 있고요. 약간 통통하고, 그리고 화장도 좀 진하고, 요런 거죠. 그리고 히스패닉들이 그렇게 부유한 층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니키리는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살도 좀 찌우고요. 이렇게 분장도 하고 이렇게 찍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다음에 보신 여피 시리즈예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여피족 하면은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으실 텐데요. 여피족은 주로 뉴욕에 생활하는 아주 부유한 그런 젊은 층입니다. 특히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층 계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여피족의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차려입고 주말이나 금요일 밤에는 이렇게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또 아주 미용을 잘한 애완견을 데리고 있고 하는 게 특징인데요. 니키리는 히스패닉 다음에 바로 이 여피 시리즈를 찍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피족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이 좀 이렇게 좀 말라 있어야 되죠. 근육도 좀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다음 작품을 살을 많이 빼서 또 이 작품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 작가가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스쿨걸 프로젝트죠. 여학생 프로젝트가 되겠네요. 이것은 미국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한국 여고생들이죠. 이거 보시면서 여학생 분들은 학교 때 생각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 때 이렇게 부채춤이라든가 또 이렇게 떡볶이 집에 가서 뭘 먹는다든가, 핸드폰을 가지고 재밌게 친구들과 논다든가, 이렇게 학교 여학생의 여학생의 문화나 이런 것을 잘 포착해서 또 찍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참 여기에서는 이 니키리가 이 사진을 찍을 때는 벌써 30대가 훌쩍 넘었을 텐데도 여고생 같아 보이시죠? 예, 작가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거는 레즈비언 시리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니키리의 사진을 보면 니키리가 자기 자신을 찍을 때 너무나 그럴듯하게 찍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레즈비언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사실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진 속에는 정말 레즈비언처럼 느껴집니다. 그 다음 보신 거는 노인 프로젝트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니키리의 작품에서 이 사람이 정말 그 문화의 특성을 잘 간파해내는구나라고 느꼈던 게 이 노인인데요. 물론 노인의 문화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여기 보시면 니키리가 이렇게 노인인 것처럼 서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렇게 뒷짐을 지고 서 있는 모습이라든가 또 이렇게 버스를 붙잡고 내리는 이렇게 잘못 디딜까봐 어려워하면서 이렇게 내리는 이런 모습들은 노인의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신체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걸 아주 잘 포착하고 또한 그걸 잘 연기해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노인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그 다음 시리즈를 보시면은 펑크 프로젝트죠. 펑크족들의 모습이 되어서 또 찍은 거고요.
다음은 여행객입니다. 이 여행객,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90년대 중반에 많은 대학생들이 해외로 여행을 나가면서 배낭여행이 굉장히 유행을 했죠. 이 사진을 보시면 그 당시에 그런 여행객의 아주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행 다니기 편하게 짧은 큐롯 바지라고 하는 반바지를 입고 또 운동화 반드시 신어야겠죠. 그리고 아버지 장롱 속에 있는 좀 더 잘 나올 수 있는 카메라를 꺼내서 멜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배낭을 메고요. 그리고 자, 이 사진 보세요. 이 니키리가 하고 있는 팔을 이렇게 뻗치고 있는 장면이요. 바로 뒤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과 똑같은 포즈로 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사진들 하나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느 장소에 가서 그 장소에 있는 어떤 특징이나 이런 걸 따라서 해서 찍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도 많이 웃었던 게, 저도 이 사진이 있거든요. 이 자유의 여신상에 가면 이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면 반드시 이게 높은 층이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사진을 찍고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여행객의 이 정말 아주 특징을 아주 잘 잡아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니키리는 아주 다양한 프로젝트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의 문화권에 들어가서 그 문화권의 한 사람인 것처럼 동화되고, 그래서 거기서 아주 자연스러운 기념사진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니키리가 그럼 과연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니키리는요, 여러분들 이 사진 중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니키리 본인의 모습과 가장 닮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레즈비언일까요? 아니면 펑크일까요? 아니면 투어리스트일까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다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실 어느 것도 니키리 자신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을 거예요. 니키리는 사진가니까요. 그러나 니키리가 이 사진 속에서 너무나 그럴듯하게 각 문화권에 동화되어 있는 모습들은 우리에게 과연 정체성이란 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청소년기에 꼭 해야 될 일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다, 이렇게 배우는데요. 그러나 과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떤 때는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또 다른 사람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확고한 정체성이라는 게 그렇게 확고한 것일까라는 것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니키리 사진의 정말 장점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권 안에 들어가 있는데, 니키리가 이 사진을 찍었던 90년대 중반 이후는요, 미국에서 다문화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죠. 우리 사회도 이제 다문화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여러 개의 문화권들이 같은 한 나라 안에서 살면서 서로의 문화를 지키고 서로의 문화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서로가 즐겁게 공생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요즘 사회가 많이 하지만 니키리의 사진도 또한 그러한 면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키리 사진이 신디 셔먼을 뛰어넘는다라는 점은 바로 그 지점. 이렇게 현대의 어떤 여성, 남성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또 다문화 속에서의 한 개인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니키리는요, 최근에는 좀 더 이렇게 자신이 하고 있는 걸 확장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미국 사회에 있는 여러 문화권들을 찍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일본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보더를 타는 사람,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이라든가 레게 문화라든가 이렇게 좀 다양한 문화로, 좀 더 세분화된 문화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이제 보실 그 작품입니다. 일본인을 찍은 그런 시리즈죠. 프로젝트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품은요, 낸시 벌슨이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지금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맨카인드, 인류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인류는요, 어떤 인종일까요? 대부분들 아마 황인종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 사진 속의 인물은 황인종은 아니고요.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이
인구에 대한 인구 비율로 이렇게 섞여져 있는 컴퓨터에서 합성된 사진입니다. 말하자면 전 세계의 인구를 모두 다 합성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느껴지세요? 백인인 이 사람이 지적하는 것은요, 세계의 20, 30%밖에 되지 않는 백인이 마치 세계 전체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차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백인의 비중이 큰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요, 이 낸시 버스는 특별한 형식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컴퓨터에서요, 그 다양한,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진들을 모아서 컴퓨터에서 합성을 해서 한 장의 사진을 만듭니다. 진화라는 1984년 작품을 보시면,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되었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원숭이와 인간이 이렇게 합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어떻게 보면 남성 같은데 또 가만히 보면 여성적이기도 합니다. 남성과 여성을 합성한 그런 사진이죠. 그 다음 작품은 빅브라더라는 작업인데요. 이 작업은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우리 세계사에서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좀 보이시나요? 이 사진은 스탈린, 무솔리니, 마오, 히틀러, 호메이니, 이 사람들을 섞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사진을 섞어서 이렇게 그 독재자의 모습을 형상화했죠. 다음은 이 워헤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죠. 이 사진은요, 아마 레이건 대통령이 제일 먼저 보이실 것 같아요. 레이건, 브레즈네프 또한 대처와 덩샤오핑이 각각 이렇게 섞여져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그 신냉전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는 보수주의자 레이건이 5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건의 모습이 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미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낸시 버스는요, 그 세계의 미인들을 합쳐서 정말 진짜 미인이겠죠. 미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먼저 그 사진에 보시는 이 미인이 누가 이렇게 들어있는지, 합성되어 있는지 제가 좀 볼까요? 먼저 베티 데이비스, 오드리 헵번, 그레이스 켈리, 소피아 로렌, 그리고 마릴린 몰러. 우리가 그 흑백 영화에서 만났었던 정말 당대 최고의 미인들입니다. 다음 사진은요, 제인 폰다, 제클린 비셋, 다이안 키튼, 브룩 실즈, 메릴 스트립. 네. 제가 어렸을 때는 브룩 실즈가 세계 최고의 미인으로 그렇게 이야기되었었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미인들의 사진을 다 모으니까 어떠세요? 정말 미인으로 보이시나요? 네, 미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낸시 버스는 왜 이렇게 다양한 사진들을 이렇게 모아서 합성하고 있는 걸까요? 그 낸시 버슨이 제기하는 문제는요, 인간의 어떤 인간 유형에 대한 차별과 차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작가의 말을 좀 빌리면, 이 작가는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차이에 대해서 배워왔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또, 백인과 흑인이 다르고, 또는 제1세계와 제3세계가 다르고, 어른과 아이가 다르고,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고 이렇게 늘 다른 점을 강조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점, 차이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차이가 그대로 차이인 채로 이렇게 서로가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차이가 하나가 더 우월하게 생각되어서 이렇게 차별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 우리가 그동안 강조해 왔던 차이를 다시 합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낸시 버슨입니다. 재밌는 건 이 낸시 버슨의 이 작업은요, 그 낸시 버슨에게서 나왔다기보다는 1800년대에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그 사진을 봤었는데요. 그 프란시스 갈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형을 만들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죠. 범죄자의 얼굴을 쭉 모아서 하나로 합성해서 이 사람이 범죄형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사진이 있었는데요. 그 방법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갈튼이라는 사람은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서 썼다면 이 낸시 버슨은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극복해낸 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작업들을 통해서 인간의 신체와 또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사진작품들을 보셨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진의 이해 5강에서는 인간과 그를 둘러싼 다양한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신체 자체를 사진에 담은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해봤는데요. 우리 시대의 아줌마에 대한 고정관념을 재현한 오영근 작가, 우리 사회에서 설자리를 잃어가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김진영 작가, 여성과 몸이란 주제의 사진으로 여성의 진정한 자아 확립과 주체 회복을 주장한 작가 신디 셔먼, 또한 독창적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작품에 담은 이승희 작가의 작품까지 살펴봄으로써 현대 사진에서 등장하는 신체가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몸과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셀프 포트레이트, 자기 자신을 모델로 하는 셀프 포트레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